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환 한겨레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 김환 기자. 네, 박영수 특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네. 특수부 검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부 검사가 사는 세상. 네. 그거 되게 궁금하네. 아, 네. 예. 자, 그러면 살펴보죠.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수입차인 포르쉐를 제공받았던 의혹을 산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 씨한테 박영수 특검이 이제 고급 수입차인 포르쉐를 제공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입장문을 통해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표를 제출한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네.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아무개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상당히 빠른 입장 표명 아닙니까? 네. 의혹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 표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지녀왔던 위상이나 수행해왔던 역할들을 감안할 때 이게 도저히 이제 말하자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본인 표현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게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지금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적폐를 청산했던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제 피의자가 되는 상황, 예. 이 상황을 좀 이제 좀 인지적 충돌 이 부분을 미리 막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해명은 했어요. 근데 그 이틀 뒤에 반납을 했고 렌트비도 줬다 이런 건데 예. 지금 일각에서는 수사가 시작되는 걸 인지하고 준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선물을 받은 게 지금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 원, 누적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이 금액이 어쨌든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예. 대게랑 과메기가 어떤 품질의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대게하고 과메기요. 네. 그때 시세를 좀 봐야 되겠는데. 대게하고 과메기도 과메기지만 예. 포르쉐 렌트비가 이 비용이 맞냐? 그쵸, 그 이걸 논란이 봐야 또 됩니다. 있죠. 네. 그게 또 있어요? 네, 너무 싼 돈을 준 돈도 너무 싸게 준 것이다. 충분한 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뭐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 예. 박영수 특검의 입장 표명은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핵심이 첫 번째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이라는 게 아마 본인이 다투고 싶은 법적 쟁점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렌트비를 준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그게 경찰 수사와 연관성이 있는 거냐? 이 대목일 거고 지금 특별검사라는 이 지위가 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지위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져볼 건데 근데 이와는 별개로 후배 검사를 소개시켜주고 그다음에 포르쉐를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받은 거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주면 받을까요 포르쉐를? 네. 그리고 이게 그래서 글쎄. 특수부 검사가 사는 세상인데요. 일반인들은 이제 중고차를 빌리거나 차를 렌트할 때 앱을 활용한다든지 네. 이런 방식을 하는데 왜 특검식이나 하고 계신 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본인 표현에 따르더라도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인물에게 포르쉐를 받고 그러니까 주면 다 받는 겁니까? 네, 제가 비용을 저도 나중에 받는 주고 겁니까? 이렇게 처신했는지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특수부 검사가 사는 아니 세상인 근데 거죠. 우리 셋 다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포르쉐 받아본 적 있어요? 김민하 평론가는 포르쉐를 봐도 포르쉐인지도 모릅니다. 네, 포르쉐가 뭔지도 그러니까 모르고. 네. 그거 우리가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포르쉐 철자도 몰라요. 네. POR, 네. 예. CHE. 아니 너무 모른다고 강조하지 마시고. 자, 특검보 2명도 사의를 표명했으면 이런 특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특검이 거리가 되면 특검보가 독자적으로 재판 등 소송 행위를 진행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이 그만두면 특검보도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법 구조상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검을 논리적으로는 임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아니 거죠. 그러면 특검 체계가 완전히 와르르 와해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촛불 정부라고 불렀는데 예. 이 촛불을 불렀던 상황이 바로 이 박영수 특검이 주도했던 상황들인데 예. 그러니까 그 체제에서 어쨌든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박영수 특검이 본인의 어쨌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그 4년여를 지금 끌어왔던 재판, 수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을 지금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박영수 특검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정의로운 검사, 적폐를 청산했던 어떤 특검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아니 이런 그러면 상황이 됐습니다. 말입니다. 이게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은 게 소송이 진행 중인 건 마무리하고 나가야 되는 게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 아니에요? 네, 본인이 벌린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제기한 예, 거잖아요. 김환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쨌든 특검이라는 게 그냥 법 논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적인 어떤 합의 뭐 이런 것에서 기초에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인물을 빨리 임명하는 절차가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추천합니다. 그분 추천을 네, 또 공소 내용 잘 하시면은- 알고 계시고, 근데 예. 오늘 박영수 특검의 결정에는 경찰의 입장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정확한 사실관계 따져봐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미 상당 부분 내사나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렌트비를 줬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입장 자체가 사실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 네. 렌트비 전달이 늦었다라면 그 비용을 뭘로 볼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경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박 특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말이에요. 이분이 다시 전국의 태풍의 눈이 돼 버렸어요. 네, 뭐 지금 뭐 로비 혐의가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네,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유명 사립대 이사장과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장과 현직 부장 검사를 연결해 줬다라는 건데 이게 예. 뭐냐면 현직 이제 서울 유명 사립대 이사장이 그 120억 원을 임의로 대학 자산 12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예. 이 사건을 좀 무마할 때 부장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 이 이제 자리를 이 수산업자가 만들어줬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이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뭐 이제 그 직무 관련성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부장 검사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지금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문제는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 김 씨가 자 모여서 골프 한번 치시죠. 예. 이러니까 다 모였느냐. 예.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의아한 대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감옥에서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을 처음 하게 된 그 인물 있지 않습니까? 예. 기자 출신의 정치권 네. 인물. 예. 이 인물이 겸임하고 있는 직책 중에 무슨 특임 교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 사립대에 해당하는 그 교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아마 그 인맥을 통해서 아마 이 대학의 교수와 이사장을 알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골프 모임에 부장 검사를 부른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학교는 이사장이 지금 이 원래 이사장이 이런 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만두고 딸이 지금 이사장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원래 이사장이었던 모친이 부장검사를 데려와서 이 옵티머스에 돈 넣은 거를 우리가 해결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취지로 불러달라고 해서 이 김모 씨가 부장검사를 부른 건데 예. 이 부장검사가 지난번에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당한 그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박영수 특검이 소개해줬다고 하는 예. 그 부장검사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모인 겁니다. 이 사람. 네. 아, 그렇군요. 이거 뭐 앞으로도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윤석열 뉴스의 비밀 언제 밥 한번 먹자인데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무슨 상황인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하여간 요즘은 누가 만났다 그러기만 해도 그냥 뉴스가 그냥 커지는데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이 만났다. 이건 뉴스 될 만하네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뭔가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뭐든지. 예.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했으니 제대로 대화가 됐겠는가 저는 좀 의문이고 예.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양쪽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예.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뭘 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뭔가 하기로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몰라요. 그렇죠.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했다. 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중도로 우리의 지평을 확장해야 되고 실용 정치를 해야 된다. 예. 언제든지 만나가지고 정치적 정책적 연대를 하자.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예. 밥 먹으면서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축켜 세웠다고 합니다. 정치의 그래요? 대선배다. 그다음 뭐 이러한 결단을 뭐 결단의 경의를 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정권의 정책은 잘못됐다.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를 한 거냐? 그냥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을 쭉 한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럴 분위기가 더 가능성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뭐 한미 정상회담 합니까? 뭐 이렇게 외교적인 언사가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문제는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제3지대 뭐 이런 뭐 텐트가 쳐지는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당분간 제3지대에서 몸집이 불리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얼마 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인사들을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원희룡 제주도지사 만나고 인재 영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 만나고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한테 한번 만나자 팬이다 이렇게 전화도 했다고 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또 국민의힘 입당이 조기 입당이 가셔야 된다 막 이렇게 또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을 만나면 이제 입당하나 봐 이러다가 안철수 대표나 뭐 다른 외곽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입당을 안 하나 봐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일컬어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양다리 전략. 양다리 전략일까요? 네. 전문 용어입니까? 양다리 전략. 그런 거요? 어떤 전문데. 예. 그리고 또 여당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도 사실 비공개로 만나려다 취소했는데 이게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그림을 모아보면 만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입당이라든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뭐 처신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만난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뭐 친문 빼고 얘기가 통할 만하면 다 만나겠다는 뭐 그런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탈원전에 굉장히 이 며칠째 탈원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은 안 된다. 그것도 이 탈원전이라는 얘기가 윤석열 전 총장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좋은 소재인 것이어서인데 가령 이 정권이 끼리끼리만 통하는 논리로 편향적인 결정을 했고 그래서 경제적 손해가 야기됐고 그것에 대해서 절차 위반한 거에 대해 수사하려고 하니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내가 정치를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핵심 빼고 다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핵심인 것 같다는 거죠. 만날 사람이 되게 많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나야 되잖아요. 다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 수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의도에 스케줄 부자라는 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식당을 주로 순회하는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조사해 주세요. 오늘 간 식당 이름이 중심입니다. 중심. 그렇습니까? 네. 아무 식당에나 안 가시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중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중식당이군요. 중자가 2개나 나옵니다. 갑자기 왜 짜장면이 생각날까? 자, 청와대가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를 놓고 윤석열 전 총장을 회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전 총장의 탈원전 스토리를 뒷받침해주는 뭐 그런 얘기인 건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2월 달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할 때 윤석열 이 당시 검찰총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걸 전제로 해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 청구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회유하려다가 실패했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윤석열 전 총장이 아끼는 인사들을 일선 지검장 수사 라인으로 복귀를 시켜주되 대신에 좀 이렇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무시하고 그냥 청구를 해버렸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퇴하고 인사도 당시에 박범계 장관이 기습 인사 발표하고 그러면서 패싱 논란 뭐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사안 때문이다라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보도에 대해서 내가 겪은 바로 보면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신현수 전 수석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뭐 어느 쪽이 진실인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니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뭐 심판관 역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되게 그게 궁금합니다.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총장 언제 만날 것 같습니까? 오늘 원희룡 지사 지지 모임이 출범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언론 보도가 나올 만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를 놓고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다. 우리 힘으로 다음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갖추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 즉 자강론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원래 하던 주장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당하지 말고 밖에서 뭐 이제 정치를 키워야 된다. 이런 측면의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회동 예정 물어보니까 이게 일전에 윤석열 전 총장 지금 곧 만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라고 했고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높은데 안 만납니까 했더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뭐 결정적인 뭐 이런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김종인 간의 뭔가 밀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을 통한 이제 양당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프랑스 마크롱식의 정권 교체 모델은 김종인 위원장이 포기한 것 같다.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상당히 까칠하시네. 네, 뭐 출마 선언도 안 받다고 하니까. 네, 관심이 없나 봐요 이제.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김한 기자. 네, 지금 여가부 논란이 뜨거운데요. 뭐 이 이대남 표 이거면 될까 이렇게 어. 뽑아왔습니다. 아니 그때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가지고 야권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다 한 목소리 내는 겁니까? 이거 뭐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나란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뭐 논리는 이런 겁니다.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는데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어서 장관 차관 국장을 둘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얼핏 들으면 모든 정책에 여성 관련 여성적 관점 그다음에 성주류화대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 여가부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논리로도 들리는데 예. 사실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는 않고 이 뒤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 장관 차관 국장을 둘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훼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여가부가 사실상 젠더 갈등 조장부가 됐다. 이거는 좀 남초 커뮤니티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뭐 말인데, 그러니까 여가부가 처음 이제 만들어졌을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남녀 평등이나 화합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겨 왔다. 이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하여서 2030의 가장 큰 갈등 요소인 젠더 갈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좀 이렇게 이른바 이준석 현상을 뒷받침했던 하나의 어떤 축이라고 얘기했던 특정 남성들의 견해를 좀 대변하는 뭐 이런 이제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대남에 초점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얘기가 그것이 이번에 이런 주장이지 뭐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네, 그게 실체가 그런 있는 주장, 주장인지도 좀 검증이 필요한데 최소한 이분들이 대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이제 누군가의 표에 기대서 혹은 실체가 없는 어떤 세력에 기대서 정치를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열을 꾀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여가부 폐지 언급에 대해서 뭐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용어들이 있다. 여성활동제나 뭐 이런 것들을 양성평등제로 바꾼다든지 뭐 부처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 정도는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아예 이제 그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나서는 거는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거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부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이게 애초에 시작이 여성부로 했습니다. 예. 여성부가 시작이었는데 보수 정권이 오면서 여성가족부가 됐어요. 예.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뭔가 가정의 가치, 가족의 가치 여기에 해당하는 무슨 정책을 떠맡는 기구로 전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2030 남성들이 큰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셔다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 대중음악 가사를 뭐 검열한다든지 그런 거 그 얘기를 있잖아요. 이따가 2부에서 다루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겠지만 좀 자제하세요. 아, 그래요? 2부 네, 제가 방송도 자제? 사실 방송이 돼야 되거든. 네, 보수 정치가 이것부터 반성을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해야 그리고 됩니다. 여가부가 예, 실제로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부처가. 그래서 그 알았어요. 부분도 좀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부에서 하니까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여가 된다니까. 폐지는 굉장히 후진적 정치 행태입니다. 저희도 의견이 있습니다. 네. 2부 방송 두 평론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